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연안부두 주민들과 인천시 공무원들, 교통국입니다. 또 인천시 의회 김대중 건설위원장 및 의원들과 또 중구의회에서도 나와 인천 연안부두 교통과 관련해서 혈투를 방목해 하는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간담회 내용을 보면은 그간 연안부두 주민들이 역차별을 당해 왔다라는 호소가 일고 있습니다. 2만 인구뿐이 안 된 옹진군, 그 2만 성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바다 아이패스 등 엄청난 혜택을 입고 있는데요. 인천 시민 누구나 1,500원의 배 운임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구 연안부두는 50여 년 동안 인천시로 들어가는 그 갈로는 실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지역입니다. 인천시의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연안부두가 슬럼화가 됐는데요. 슬럼화가 된 지역을 교통 편의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역사가 다 관통할 수 있도록 어디든 사통팔탈로 머무를 수 있도록 교통 개선을 해달라는 역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라이프 슬럼화된 아파트고 연안부두는 5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주변은 발전한 반면 연안부두는 그간 슬럼화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연안부두 주민들이 인천시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방송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환 3호선 연안부두 경유 노선 검토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연안부두 경유 노선에서 검토한 결과라든지 또 인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뭐 여러 가지 보고를 여러분들 드리겠는데 저는 뭐 연안부두의 라이프 아파트가 굉장히 뭐 우리 인천에서는 옛날에 명품 아파트로서 주민들에게 자부심도 많은 그런 아파트였었는데 서민 아파트처럼 많이 몰락한 그런 형태로 많이 변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연안부두도 우리의 인천의 자랑인 어느 한 부분인데 좀 발전되고 변화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만 물론인데 아직까지 여러분한테 많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아마 많은 검토를 했으려면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변화하자는 그런 모임에서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하고 우리 주민 대표로신 여러분들께서 좋은 대화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뭐 노경수 의장님 전 회장님 많이 신경 쓰셔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 또 아울러 드리고 김대중 의원님 우리 건교위원장님 오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건의를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도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BC가 당초 하는 0.80이었어요. 0.80. 근데 주민 요구안 같은 경우는 이게 0.68로 내려가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12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0.7 이상이 돼야지 기본 계획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국토부 승인을 못 받게 돼버리면 시작도 못하고 이제 이게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제2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국토부에 넘기면 그걸 그냥 막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 옹진구청에서 서창을 연결하는 선도 있고 트램 노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연안부두선은 인천 4호선 옹진군에서 서창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에서 연안부두와 연계시키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천 4호선이 기본계획이 승인받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연안부두와 연계하는 방안을 한번 따져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3호선에 들어갔을 때 사업 자체가 이게 불확실해져 버려요. 전체 사업이. 특상공로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저런 거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값이 안 나온다? 0.2가 모자라는 거예요. 0.2가. 할 수도 있다 이게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이게요. 실질적으로 연안부두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도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인하대 병원에서 저기 김포고속도로 진입로 들어갈 때 거기 사고 나요 안 나요 지금 그런 거 하나도 감안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죽겠는데 지금 영양평가 이거 가식적으로 하는 영양평가는 우리 듣고 싶지도 않고요. 인천시도
이 연안부두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주거와 물류를 혼재시켜서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아파트값이 지금 그게 말입니까? 그게 거기다가 대형 트럭이 하루에 거기 통행하는 대수가 몇 대인 줄 아세요? 10,000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0,000대 하루에. 그럼 그런 걸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우리 이제 특수성이 있잖아요. 연안여객 터미널하고 옹진군의 섬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교통 영향 평가나 관련 이런 부분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됐느냐, 지금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의구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0.12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2025년도 12월 달에 18부두 내양 재개발이 실시계 인가가 났을 때 여기에 반영해서 0.85가 나오는 거지, 그 사업조차도 정상적으로 내양 재개발이 그 시간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BC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인천의 특수성 현황이 반영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 연안동의 특수성이 반영이 됐는지를 좀 신경 써서 더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우선 이제 보통 통행이라 하는 것이 한 사람당 하루에 평균적으로 2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이제 다른 지역들은 이제 KTDB, 이제 DB상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동은 한 사람당 15통행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주 지역 주민들 혹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례해서 통행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방문객들을 반영한 통신 자료로 통행이 몇 건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DB에 녹아 있는 것이고요. 그런 DB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그 타당성 조사는 신뢰할 수 있다. 용정 봐요. 공항 있죠. 철도 놨죠. 철도 있죠. 1호선 용정선 저기 선 있죠. 지금 하나 또 놓죠. 다리. 연안부두는 뭐예요? 70년이 되도록 도로 하나 놔주고 뭘 한 거 있어요? 시에서나 어디서나. 송도는 몇 년 생기지도 않은 데서 다리가 5개야. 복합 물류가 다 돼 있어. 근데 우리 연안부두는 다리 하나 달랑 도로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버티라고 여태까지 10년을 또 버티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그 화 안 나겠어요? 그렇잖아. 저는 우리 인천이 발전하는 것이 뭐 어디에 달렸냐 하면은 인천항에 달렸습니다. 인천항 경기가 살아나야만이 인천시 경기가 살고, 그에 따라서 연안부도 경기가 살아야지 그 지역 경기, 뭐 인천 경기가 나산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인천항을 살리는데 인천항만 봐서는 또 안 됩니다. 뭔가 하면은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배를 타고 인천 주위에 있는 섬으로 가실 때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살림으로 해가지고 인천항이 살고 여기 터미널도 산다는 얘기고,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도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의 의사만 가지고 되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진짜 연안선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면은 시하고도 이제 협조를 해야 되겠고, 또 열심히 싸워야 돼요.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토부에도 찾아가시고, 지금 시에서는 주민분들께 지금 당장 답해줄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문제하고 이것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연안부두 여기를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선이고, 인천 3호선이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여 주셔야 시에서도 그걸 동력으로 해서 또 국토부에다 얘기할 수 있고, 좀 주민 여러분들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과정을 좀 거쳐 주셔야 그 해당 지역구의 또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같이 이렇게 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일단 승인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정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하여튼 주민분들께서 뭐 시를 막 욕해봐야 의미 없어요. 네? 시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민들이 원하니까 무조건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대로 좀 잘 정리를 해서 또 시하고도 협의하고 국토부에도 또 이제 우리 의회 의견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안부두 주민들의 간담회가 끝났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의회가 설득력 있는 얘기를 내놓았는데요. 인천 연안부두 주민들 또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간 인천시에서 비식값을 주장하고 나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전향적인 내용으로 연안부두 주민들은 비식값을 다시 내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입장은 절차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의회 이봉락 전 의장 등 건설교통 김대중
위원장은 합리적인 해법을 내놓았는데요. 인천시와 연안부두 주민들이 맞손을 잡지 않으면 국토부를 설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연안부두 주민 여러분, 인천시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안부두가 그간 역차별을 당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을 발전시키면서 연안부두는 슬럼화가 됐다는 사실, 여기에 대한 인천시의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즉각 이러한 모든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내용에 대해서 더욱 전사적인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 행정을 도모하기를 기대하면서 기자들의 눈 김양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